예, 한전 김동철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언급하신 한전 송변전설비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통상적으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 비해서 설치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전력 개통의 안정성이나 또 개통 연계의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인 개통 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나 한전은 제8차, 9차,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송변전 설비에 대한 보강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한전도 지난 7년 동안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출력 제한, 또 접속 차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한전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님은 긍정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발전 섭비가 너무 빠르다, 무분별하다, 난립되고 있다, 이렇게 전력 개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아직도 태부적인 재생에너지의 어떤 탓인 것처럼 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역사정 잘 아실 것 같은데 광주 전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의 어떤 발전 전략 또 먹거리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로로 재생에너지 산업과 그와 연관된 새로운 어떤 연관 산업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남은 기설치된 설비 용량 측면에서도 또 앞으로 설치될 용량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호남이 그만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재생에너지 요충 지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정부와 한전의 개통부와 해소 대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의 이 인허가는 중단하고 개통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발전 사업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출발선에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 또 그리고 연관 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 호남 발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개통관리 변전소를 지정을 한 것은 이게 뭐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한시적인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기존의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가 불가피해집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래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문제를 다른 풀겠다고 여러 가지 하고 보완적인 있는데 조치를 지금 하려고 문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수립한 송변전 설비 신규 건설 사업 112건 중에 한 건도 지금 시행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정부를 믿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한전이 사실상 7년 이상으로 방기한 이 개통보강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당장 지자체하고 사업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와 한전이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피해로 돌아갈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사업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개통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개통포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떠한 인허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친 접근을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투자가 취소되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사업자들은 고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이런 큰 피해를 미리 어떤 예정하지 못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 또 전력망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구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예. 없습니다. 전력망으로 그 책임 아무리- 자체가 예. 정부와 한전이 수년 동안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광주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맡기고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께 4가지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통 연결 여유 역량 있는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인허가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나 데이터 산업과 같은 대량의 전력 수요가 있는 첨단 시설을 광주 전남에 우선 설치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 광주 전남지부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남도의 경쟁력을 강점으로 보고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 유치에 강점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다소비 업체가 이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기업들이 오게 되면 재생에너지 기업들하고 전력 구매계약 PPA를 체결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한전이 부과하는 망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전이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2개를 묻고 싶습니다. 이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신 전력산업 기반기금 면제라는 말씀하신 표현은 아마 연계 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반기금이 아니라. 그래서 설비 설치비를 좀 할인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건 지금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망 이용료 할인은 지금 분산법에서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송전망 구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망 이용료는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항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와 호남 등에서 재생에너지 강제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심지어는 설비 시스템 차원의 문제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문제는 이 출력 제어가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출력 제어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보 자체가 뭐 당일날 통보된다든지 사후에 통보된다든지 해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출력 제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사업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 출력 제어를 결정한 국가나 전력거래소가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이 많이 지적되면서 최근에 이 손실 보상 방안으로
출력 제어에서 빠져 있는 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하게 만드는 소위 비중앙 위원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추진을 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그동안 그걸 추진하다가 규칙개정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일단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지금 수용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좀 이런 제고 노력을 제도 하고 자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졸속으로 저는 추진됐다고 보는데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만들어 왔는데 이 제도 자체를 구성한 게 전력거래소인가 아니면은 한전인가 산업부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제도를 준비했습니까? 예, 전력 개통을 운영하는 데가 전력거래소이고요. 저희가 개통 운영의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네. 전력거래소가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전문성과 역할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또 이해를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현실들을 좀 제대로 고려해서 책임 있는 정책들을 좀 제안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비중앙 위원성 서비스는 완전히 폐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진할 겁니까? 예, 이제 재생에너지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도기까지는 비중앙 위원 서비스가 저는 도입이 돼야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수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 뭐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더 저희는 나서서 소통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부분에 하고 있고요. 대해서 예.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우선 아까 출력제를 통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정확하게 사업자들한테 통보해서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전력 기반 기금을 통해서 제대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아니 이 출력 제어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나머지 사업자들한테 염출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꼼수를 쓰는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보상을 해주는 시도를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비중앙위원회 서비스 자체를 계속 고집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업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전력거래소의 구성원 안에 특히 비상임위원들 중에 한전 출신이나 기존의 어떤 그 전력 체계 속에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지적이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전력거래소 비상임 위원들의 구성 안에 기존의 한전이나 기존 어떤 전력체계 구성원들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전력거래소의 이사회 구성원과 역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다루는 위원회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규칙 개정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은 그 한전의 구성원들이 한 분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출력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하고 예. 그 결정하는 예. 출력 제어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루는 데는 시장규칙 개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이제 회원사라든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에 이제 저를 포함한 임주권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주권은 중앙전력관제센터에 관제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요. 관련되는 사항은 좀 자료도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약간 시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출력 제어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절차가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급격히 변해서 도저히 이제 그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출력 제어 들어가면은 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좀 사후에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상 이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기들은 그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발전기가 다 출력을 제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소도 연휴 기간이 긴 때에 과출력이 생길 때는 저희가 출력 제어를 해서 출력을 줄이는 거든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안 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줄이는 데 있어서 특정 사업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줄이는 어떤 제어가 줄이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형평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누구 하나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중항 서비스의 제도인데요.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도록 한번 기회 주시면 그래서 또 보고 이사장님,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서 토론이 계속 진행되면은 그게 간단한 답변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별도로 찾아뵙고 예, 그렇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예. 올려서 이해가 되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서왕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